암호화폐. 그런데 이걸 단순한 유행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 자산을 탄생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 금융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암호화폐가 성숙한 자산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하면 과대 광고, 투기, 심지어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을 넘어서 이제는 데이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암호화폐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분석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암호화폐는 거품인가 자산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위험과 수익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에서 스마트한 투자 전략과 공짜 점심은 없었다는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성숙과 규제 방향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암호화폐는 거품인가 자산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기존 금융의 분석 틀로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의 뼈대는 학계에서 찾아낸 4가지 중요한 시장 패턴입니다. 이 패턴들을 따라가다 보면 암호화폐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할 투자 자산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어떤 자산이든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얼마나 크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 위험과 수익의 근본적인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암호화폐 하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변동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엄청난 위험을 감안한 투자 효율성, 즉 샤프 비율로 따져보면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운 좋게 수익률만 높았던 게 아니라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뜻이 됩니다.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전체의 주간 샤프 비율은 각각 0.13과 0.12입니다. 주식시장의 0.07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위험을 고려한 성과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되죠. 결국 암호화폐의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의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포착됩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암호화폐는 주식과 거의 상관없이 움직여서 상관관계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산 투자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관관계가 3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암호화폐도 전통 금융시장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독립적인 피난처가 아니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개별 암호화폐들은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처럼 여기에도 어떤 체계적인 패턴, 일종의 성공 공식 같은 게 존재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스마트 베타, 즉 팩터 투자라는 개념을 잠시 알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시장에 숨어있는 일종의 성공 공식을 찾아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 주식이 큰 회사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오른다거나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 같은 규칙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혼돈회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처럼 규모, 모멘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가치 지표,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개별 코인들의 수익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주식시장에 그 유명한 파마 프렌치 팩터가 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에 상응하는 팩터들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이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경향, 즉 규모 효과가 있고요. 최근 가격이 오른 코인이 계속 오르는 모멘텀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신화는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에는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 이른바 공짜 점심이 정말 있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금융시장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은 어디서든 똑같은 가격에 팔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법칙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68.5%.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모든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만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었던 주간 평균 수익률입니다. 거의 70%에 가깝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FTX 같은 신화의 배경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위험 없이 돈 벌 기회가 널려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종이 위에서의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국가의 외환 통제,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출금 지연, 높은 수수료, 이런 현실적인 마찰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더니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주간 3.8%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겉보기엔 엄청난 기회였지만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은 신기루에 가까웠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의 삶에 들어오는 거대한 것 치고 저주를 동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 막대해 보였던 수익은 결국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그 이면에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바로 규제와 감독의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초창기 마운트 곡스 파산처럼 혼란스럽기만 했던 시기를 지나 FTX나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엄청난 성장통을 겪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안이 도입되는 본격적인 규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규제 강화가 업계에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의 위험 대비 성과는 주식과 유사했지만 과거와 같은 분산 투자 매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수익률은 예측 불가능한 광기가 아니라 주식처럼 체계적인 팩터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셋째, 소위 공짜 점심으로 보였던 차익거래 기회는 사실상 숨겨진 위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제 명백히 투명성과 규제라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전통금융의 엄격한 분석 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언젠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우리 모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당연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평범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